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잘 보내셨죠? 네. 최근 이제 오늘이 이제 목요일인데요. 이번 주 이제 화요일, 수요일, 오늘 목요일까지 이제 코스닥 지수는 좀 하락을 했는데, 일단은 뭐 잘 눌린 것 같아요. 좀 거칠게 누르긴 했는데, 뭐 일단은 뭐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코스닥 지수 지금 보고 계신데, 지수가 좀 흔들렸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흔들었어요. 흔들었는데 거래량은 확 줄었죠, 그죠?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좀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지수 얘기도 해야 되고 오늘 지수 얘기 좀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수 얘기가 아니라 이제 개별 주장세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책주를 매집해야 되는 이유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리죠. 아무리 얘기를 해드려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정책주를 왜 매집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인맥주하고 정책주가 어떻게 전환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다 얘기는 해드릴 수 없겠지만 그래도 좀 핵심은 좀 추려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 저녁 방송을 이제 꾸준하게 오랫동안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제 뭐 이제 꿀팁이라고 하죠. 네, 젊은 친구들이 꿀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네. 시청하실 때, 제 방송 시청하실 때 제가 지수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지수 얘기를 많이 할 때는 포인트가 그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아셨죠? 네, 걱정하지 마시라고. 지수가 좀 하락할 것 같을 때는 좀 먼저 얘기를 해요. 약간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지수가 이렇게 좀 이렇게 급락하고 있죠? 네, 그때도 얘기를 해드려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뭐냐, 지수 얘기할 때는 끝이 뭐냐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예요. 네. 그 다음에 종목 얘기를 막 할 때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 있으니까 빨리 매집하셔라. 네, 그 얘기입니다. 아셨죠? 지수 얘기할 때는 걱정하지 마셔라. 종목 얘기할 때는 제발 눈치 좀 채고 빨리 사셔라. 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지수 얘기할 때, 종목 얘기할 때 그렇게 잘 포인트를 잡고 들어주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지수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죠. 네. 자, 일단은 이제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는 0.2%밖에 안 빠졌죠. 네, 코스피 지수예요. 별로 안 빠졌어요. 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심각해 보이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빨랫줄에 걸려있는 그냥 빨래 찢겨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요. 그냥 그래요. 저 아무 느낌이 없어요. 네.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공매도를 이제 부분 재개한다고 하죠, 그죠? 네. 공매도를 전체 재개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재개하는 거예요. 네. 공매도 갖고 호들갑 떠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부분 재개입니다, 부분 재개. 근데 아무튼 지수가 높이 좀 여기 떠 있는 건 사실이니까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떨어져도 뭐 여유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코스닥 지수는 굉장히 가볍죠. 네. 가볍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990포인트에서 끝났는데 제 방송 들으시면서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저는 지수가 몇 포인트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뭐 몇 포인트를 어떻게 했고 뭐 지지했고 뭐 개인들이 샀고 외국인이 샀고 그 얘기 안 하죠. 왠지 아세요? 옛날에 그걸 많이 해봤는데 물론 이제 그거를 설명해 드리면 도움이 되긴 되는데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냥 지수가 몇 퍼센트 오르고 떨어졌고 어디를 지지했는지 그런 거 상관없고요. 어디쯤에 있는지 현재 방향이 계속 이렇게 우상향인지 횡보인지 아니면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만 제시해 드리면 돼요. 이해되세요? 네. 이거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지수 얘기 30분 1시간 해도 끝이 안 나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지금 개인들이 이 주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게 핵심 포인트인데 간단해요. 네, 지수가 떨어지면은 외국인이나 기관 둘 중에 한 사람이 파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할 얘기가 많은데 지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이 판 거예요. 외국인이나 기관이 판 거예요. 그렇죠. 지수가 떨어지면 그래요. 코스닥은 좀 예외긴 한데 코스피 기준으로 얘기하면 그래요. 지수가 하락을 했다. 외국인이나 기관이 둘 중에 한 사람이 파는 거예요. 근데 지수가 조금 세게 하락했다. 그러면 외국인이 많이 판 거예요. 근데 오늘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다. 둘이서 같이 판 거예요. 거꾸로 오늘 지수가 조금 올랐어요. 외국인이 산 거예요. 좀 많이 올랐어요. 외국인이 많이 산 거예요. 초급등했어요. 둘이 같이 산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1번. 쉽죠? 투자 성향, 투자 매매 동향을 별로 안 보셔도 돼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너무 시간 뺏기지 마시라니까요. 네. 되게 쉽게 얘기해 드렸죠, 그죠? 네. 거의 그래요. 가끔가다 아닐 때가 예외가 있긴 한데 거의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복잡하게 주식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그 주린이 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신다고 막 이것저것 많이 보시는데 너무 신경 많이 쓰지 마세요. 지금은 종목을 잘 뽑으셔야 돼요. 종목을. 네. 지수는 방향만 딱 잡고 지수가 예를 들어서 자, 잘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수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유리한 적합한 수익 내기에 유리한 종목들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지수가 횡보를 좀 할 것 같아요. 계속. 그러면 여기에 유리한 종목이 있어요. 지수가 만약에 이렇게 떨어진다. 그럼 뭐예요? 여기에 유리한 종목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찾는 거예요. 선생님, 지수가 오늘 떨어질까요? 오늘 떨어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이, 진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지수가 그러니까 도대체 뭘 갖고 수익을 낼 것이냐.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중요한 건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지수 얘기를 30분, 1시간 하고 종목 얘기 10분 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지수는 짧게, 그 다음에 종목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뭐가 돈이 움직이고 있는지.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1번을 많이 찍어주시네요. 네, 봉춘이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보죠. 지수 얘기를 어떻게 드릴 거냐면, 자, 지수는 어제 얘기했었죠, 그죠? 네.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하고 위치가 똑같아요. 박스권 바로 밑에 있어요. 박스권 저항선 바로 밑에 여기 있죠. 예, 문준님도 어서 오세요. 네. 코스피는요 똑같죠. 박스권 바로 밑에 키 맞춘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급락하지 않는 이상 코스닥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급락 나올 가능성이 없겠죠. 왜냐면 둘이 똑같이 맞춰놨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즘에 다음 주에 이제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하는데 공매도가 재개되고 나서 지수가 오를 수도 있고 오르는 건 거의 힘들 거예요. 뭐 그래요. 지수가 오를 수도 있고 횡보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코스닥 지수나 코스피 지수가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했을 때 그래요. 이렇게 급락이 나온다고 한번 치자고요. 미리 섣불리 예측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래요. 가정을 해보자고요. 지수가 이렇게 하락한다고 쳐보죠. 뭐 급락이든 뭐 천천히 떨어지든 네, 떨어진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늘 얘기하잖아요. 개별주 테마주가 한다고. 왜요? 지수가 떨어지는 거하고 소형주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지수가 급락한다는 얘기는 대형주가 급락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개별주 테마주는요? 처음에는 같이 떨어져요. 하루 이틀 2, 3일은. 왜냐면 지수가 이렇게 급락을 하면 대형주가 먼저 빠지는 거거든요. 그 대형주 떨어질 때 중소형주도 떨어집니다. 근데 대형주가 날마다 떨어지나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루 이틀 이상을 떨어지다가 반등 나오겠죠. 반등 나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중소형주도 반등 나와요. 조금 하루 이틀 더디게 반등 나오거든요. 반등 나오고 뭐 하겠어요? 다시 자리를 잡겠죠. 맨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가요 도대체? 네? 전쟁 났습니까? 지수가 이렇게 맨날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때도 여러분들 며칠 안 떨어졌어요. 작년 3월 때랑 보세요. 며칠 떨어졌나. 세게 떨어져서 그렇지 며칠 안 떨어졌어요. 네. 떨어지다가 자리 잡고 또 올라옵니다. 그때부터 중소형 테마주들이 개별주 테마주들이 날아가는 거죠. 못 믿겠다고요? 이런 얘기하면 못 믿는 분들 꽤 있으시더라고요. 저 사람은 맨날 지수를 좋게 얘기하네? 예. 지수를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맞는 테마주나 개별주나 또는 대형주를 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수익이 나죠. 자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지수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급락해야 된다. 왼수들이에요 진짜. 개인들 불안하게 하는 사람들이 전 제일 미워요. 지수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떨어져야 된다고요? 뭐 많이 올라왔으면 좀 떨어지긴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잘 보세요. 했던 적이 언제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언제예요? 네. 정권이 바뀌었어요.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그리고 나서 3, 4개월 있다가 코스닥 지수가 쭉 뽑았어요.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거예요. 뭐 이거에 비하면 덜 올라온 것 같죠? 천만에요. 이거는 폭락이 심해서 그랬던 거죠. 이때 이것도 많이 올라온 거예요. 이 당시에 쭉 올라왔거든요. 이때 특징이 뭐냐면 이 당시에 비트코인도 같이 급등했어요. 이 주식시장은요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그 유명한 격언 있죠. 그게 여기서 진짜 잘 맞아요. 이때 증시가 급등했거든요.
그때 삼성전자가 먼저 갔고요. 똑같다니까 레퍼토리가. 삼성전자가 먼저 갔고 그 다음에 누가 갔을까요? 예. 셀트리온이나 신라젠 같은 바이오 대형주들이 날랐어요. 여기는요 똑같지 않나요? 삼성전자가 가고 그 뒤에 뭐가 갔어요? 네, 가치가치님 오랜만에 저기 외계어를 또 네, 하고 계시군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삼성전자 그다음에 뭐예요? 네. 뭐 갔어요? 셀트리온 갔어요, 안 갔어요? 갔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신라젠이었는데 지금 뭐예요? 시젠 같은 진단 키트. 맞아요, 틀려요? 그러고 보니까 똑같죠? 그쵸? 똑같잖아요. 네. 레퍼토리가 똑같다니까. 3년 전에 그거 봤다니까. 그럼 여기에서 괜찮아요. 네. 가치가치님 저기 뭐 눌리신 것 같아갖고 네, 네 말씀드린 거예요. 네, 아무튼 어서 오세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갔겠어요? 눌렀겠죠. 그렇죠? 그러면 셀트리온은 여기서 계속 갔을까요? 눌렀겠죠. 그렇죠? 신라젠은 계속 갔을까요? 눌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제 기존 회원들 작년에 가입하신 분들은 작년까지 가입하신 분들 이 얘기를 다 해드렸어요. 개별 정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지금부터 특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자반 회원들 잘 들으시고 그죠? 네, 딴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매집하시고 또 매집하세요.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매집한다. 첫 번째 매집하셨죠? 네, 세 가지만 지키시면 돼요. 첫 번째 매집한다. 두 번째 안 털린다. 다시요. 첫 번째 매집한다. 두 번째 안 속는다. 누구한테요? 전문가한테가 아니고 누구요? 세력한테 안 속는다. 안 속는다. 누구한테요? 언론한테. 첫 번째 매집한다. 두 번째 안 속는다. 세 번째 절대 안 속는다. 네 번째 끝까지 안 털린다. 요겁니다. 네. 매집하시고 안 속고 절대 안 속고 끝까지 안 털리기만 하시면 수익 납니다. 주식을 오래 가지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 1시간을 들고 있든 하루를 들고 있든 속으시면 안 돼요. 누구한테 지금 속으면 안 되냐면 비관론자들. 대선주 갖고 제대로 된 수익을 못 내보고 조언을 하는 유튜버들. 네. 그 사람들 말 조심하셔야 돼요. 대선주 한 15년에서 20년 이상 한 사람 얘기 들으셔야 돼요. 대선은 5년에 한 번 있기 때문에 최소한 15년, 20년 이상은 했어요. 최소한 10년. 10년, 15년, 20년 해봐야 대선주를 그래도 두세 번 이상은 해봤다는 얘기예요. 안 해본 사람 얘기 차트만 보고 얘기하는 사람 잘못 들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자, 아무튼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집중해서 들으세요. 이 당시에 누가 갔냐면 자 시간을 보죠. 이게 지금 마음이 되게 급해요.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건 많고 시간은 늘 없고 네. 말이 좀 빠르죠. 오늘 목요일이니까 하다가 안 되면 내일 또 해드릴게요. 지수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겠어요. 저는 지수 얘기할 때가 제일 시간 아깝거든요. 네. 자, 아무튼 여기 보시면 코스닥 지수가 이만큼 올라왔죠. 그렇죠? 처음에 안 갔어요. 안 가다 쭉 올라왔는데 자, 이때 뭐가 갔냐면 2017년 말 2018년 초죠. 네, 이 당시에 잠깐만요. 삼성전자 자, 이 얘기를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이 걱정거리가 사라지셔야 돼요. 자, 왼쪽 게 이때 이제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었거든요. 보이시죠? 네, 이렇게 급등할 때 그 당시에 삼성전자가 뭐 하고 있었냐면 여기에요. 2018년 여기니까 여기입니다. 이만큼 올랐어요. 저점이 2만 원이었고요. 6만 원까지 3배 올라왔어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꼭지를 찍었을 때가 언제냐면 2017년 말이에요.
네, 그때 꼭지를 딱 찍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코스닥이 급등하는데 코스닥은 누구랑 친해요? 바이오랑 친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셀트리온을 보시면 셀트리온이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서 맹렬한 속도로 10월달, 11월달부터 쫙 급등합니다. 고점 언제 찍었을까요? 2018년 1월달에 찍습니다. 잘 보시면 코스닥의 고점이 1월달이죠. 보이세요? 여기였다고요. 셀트리온이 그때 이만큼 올라왔어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올라온 것보다도 그 당시에 올라왔던 게 더 가파르게 더 세게 올라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같은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대장주도 올라갔고 그다음에 코스닥 대장 그때는 셀트리온이 코스닥에 있었거든요. 나중에 이사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신라젠이 지금 뭐 거래 정지 중이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올라가 있었어요. 아주 뭐 인기주였죠. 날아다녔어요. 2017년 말 2018년 초가 고점이었습니다. 1월달 정도가 대충 고점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올랐었어요. 자, 그런데 지수를 잘 보세요. 지수를 잘 보시면 이 당시에 급등을 세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급락을 하겠죠. 탁 꺾었어요. 잘 보세요. 그 비관론자 얘기를 좀 진짜 많이 안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급락할 때 아까 제가 그랬죠. 날마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급등하다가 횡보하죠. 횡보하다가 신고가 더 이상 못 내고 삼성전자하고 셀트리온 그다음에 그때 신라젠 같은 게 대장주였는데 그때 신라젠이 코스닥 시가총액 2위였어요. 1위가 셀트리온, 2위가 신라젠이었다고요. 근데 그 종목들 하락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지수가 급락하겠죠. 근데 날마다 급락한 게 아니라 강한 음봉은 딱 하나였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거는 그냥 뭐 소소한 거니까, 그죠? 음봉 큰 거 하나, 그 다음날 하나 더 떨어졌는데 양봉으로 끝났죠. 그러니까 900포인트 이상이 있다가 급락을 했는데 딱 두 번 때린 거예요. 1, 2. 싸움 잘하는 사람은 많이 안 때리죠, 그죠? 딱 하나, 둘 후에 쳐버린 거예요. 딱 쳐버립니다. 딱 쳐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지수가 여기에서는 여기에서 안 사고 버티던 개인들이 이제 부랴부랴 여기서 들어왔겠죠. 요즘에 그 패닉 바잉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패닉 바잉.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랴부랴 주식을 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돼요? 세력이 한 방 먹인 거예요. 때려버립니다. 탁 쳤어요. 그러니까 여기 떨어지니까 비관론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드디어 조정이다 그러면서 난리가 났었어요. 조정이라고 다 현금 들고 있어야 된다고.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라. 이거는 뭐 한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폭락이다. 그래서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막 개인들 막 손절하고 막 자기 재산을 지키겠다고 막 손절하고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지금보다 더하면 덜했지 덜하진 않았었어요. 더 했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뭐 했냐면 옆으로 한 4, 5개월 정도 횡보했거든요. 우리 기존 애들은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네. 횡보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수익, 이론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수익이 하나도 안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폭락한 다음에 횡보했으니까 수익이 하나도 안 나셨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셀트리온이 이제 코스닥 1위였고 신라젠이 코스닥 2위였거든요. 그게 고점이 언제였어요? 2017년 11월에서 그 다음에 1, 2월이었거든요. 그때를 꺾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 바이오주도 하나도 못 갔어야 됐겠네요. 바이오주 우두머리 삼성전자 꺾였으니까 그 종목들 못 가고 그러면 코스닥도 안 좋았고 다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지수 횡보하면 수익 안 낸다면서요. 누가 그래요, 근데? 그렇게 많이 배우셨죠? 제가 좀 따지듯이 얘기하죠. 그게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그런 말에 많이 속으시더라고요. 지수 이렇게 되면 수익이 안 난다 그러는데 자 보여드릴게요. 자 1월 달에 이렇게 딱 꺾었죠? 폭락 딱 이틀 나왔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2번 찍어보세요. 이해되셨어요? 네.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음봉이 떨어져도 뭐 일주일 넘게 막 2, 3주씩 이렇게 안 떨어져요. 겁내지 마세요. 그쵸? 요거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 당시 아까 뭐예요? 종목 중에 있잖아요. 아까 셀트리온 있죠? 셀트리온이나 저 신라젠 같은 그런 바이오주들이 많이 가면 뒤따라가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바이오톡스텍이라는 거예요. 이 바이오톡스텍이 셀트리온이랑 되게 친해요. 주식을 조금 하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 텐데 초보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잘 보시면 2018년도에 보면은 크게 급등했던 적이 있죠. 여기 그죠? 크게 급등해서 그때 저희 방에서 했던 거거든요. 잘 보세요. 언제부터 급등을 시작했을까요? 1월 달부터. 그 밑에서는 누르고 있었어요. 세력이 누르면서 매집을 하고 있었어요. 10월 달, 11월, 12월인데 이때 뭐가 가고 있었어요? 신라젠하고 셀트리온이 불을 뿜고 있었어요. 여기서 쫙 가고 있을 때 안 가고 뭐 했어요? 밑에서 세력이 매집하고 있었어요. 왜요? 그 다음 자리가 자기들이었거든요. 제가 대선주, 인맥주, 그 붕 떠 있는 거 서현, 덕성 이런 거 사지 말고 수한 INT, 그 다음에 정세균 씨, 수한중공업 저런 거 사지 말고 계속 뭐 하라고 그랬어요? 밑에 거 사라 그랬잖아요. 바이오주도 똑같다니까요. 그때 셀트리온이하고 신라젠이 이렇게 불을 뿜을 때 밑에서 바이오톡스텍이 누르고 있었어요. 꾹꾹꾹 여러분들 답답해 죽으라고 그냥 꾹꾹꾹 누르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 들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왜요? 셀트리온이 가는데 셀트리온이 투자한 회사가 바이오톡스텍이에요.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가고 있었어요. 꾹꾹꾹 누르면서. 근데 언제부터 가요? 셀트리온 신라젠 딱 꺾이니까 그때부터 상한가 치면서 불을 뿜잖아요. 이걸 도대체 몇 번이나 설명해야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이거를 안 해봐서 모르는 거야. 안 해봐서. 이거 한번 해본 사람은 딱 차트만 띄워도 아 오늘 저 얘기하려고 그러는구나. 알아요. 왜요? 수익을 내봤거든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똑같은 바이오주인데 셀트리온이랑 신라젠 이렇게 갈 때 뭐 했다고요? 바이오톡스텍은 누르고 있었어요. 자 이게 뭐예요? 대선주를 이렇게 치환해서 얘기해볼까요? 셀트리온하고 신라젠을 왜 제가 갖고 왔을까요? 왜요? 이게 뭔데요? 바이오의 대장주였잖아요. 그러면 현재 대선 테마주의 대장주는 누구예요? 이재명, 윤석열 그런 거 떠나서 누구였어요? 인맥주였잖아요. 동의하시나요? 맞죠? 네. 그럼 밑에서 꾹꾹꾹 누르고 있는 거 누구겠어요? 아직 안 간 인맥주나 정책주겠죠. 이해되셨으면 3번 찍어주시고요. 이런 걸 찍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번호 찍으라고 하죠? 참여 좀 하세요. 네. 저기 유튜브 쪽은 3번 찍기 싫으시면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 되고 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특히 녹화 보시는 분들 네. 여기 무소TV 쪽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 네, 나루미니아우터 어서오세요. 네. 오랜만에 뵈니까 반갑네요. 네. 그쵸? 네, 이거라니까요. 네. 이렇게 비유를 해드려야지 아시겠죠 그죠? 네. 누르고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대장주가 딱 꺾이니까 형님은 쉬시죠. 그러면서 이제 동생들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저희가 뒤를 잇겠습니다. 1월달부터 급등하더니 2월달, 3월달, 4월달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뭐예요? 3, 4, 제가 그랬잖아요. 개별주 테마주 갖고 수익 내기 좋을 때가 언제라고요? 3, 4, 5월달이라고. 편안하게 수익 많이 내시라고 그랬잖아요. 언제요? 3월달에도 그랬고 4월달에도 그랬잖아요. 아직 한 달 남았어요. 그렇죠? 6월달에도 수익 나요. 근데 가장 편안할 때가 이때예요. 자 그러면 항상 그래요. 또 바이오톡스 하나 갖고 또 모든 걸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신기한 재주를 가지고 계시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더 얘기해 드릴까요? 파미셀 모르는 분들 없죠? 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올라갔죠? 이때 더 많이 갔어요. 더 많이 갔다고요. 네, 확대해서 보실게요. 이때 바이오주도 많이 갔거든요 진짜로. 네. 뭐예요? 셀트리온이랑 신라젠이 막 불을 뿜고 있을 때 이건 뭐였어요? 세력이 들어와서 살짝 들었다 놓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3개월 동안 개인들을 말리고 있었어요. 네. 이제 무슨 마른 오징어 말리듯이 그냥 바짝 말리고 있었어요. 네. 개인들 다 내보내고 언제부터 갔어요? 네, 3월달부터 갔어요. 세력도 어지간하죠, 그죠? 네, 3월달부터 보내더라고요. 3월달, 4월달, 5월달까지 푹 떠 있었어요. 저희 방에서 공략해갖고 수익이 한 300% 났나? 200% 났나?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었다니까요. 근데 그때 지수가 어땠다고요? 옆으로 돌렸다고요. 여기가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그리고 그 바이오주만 갔어요? 아니죠. 바이오주가 이제 뭐예요? 바이오주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처음에 누가 갔어요? 대형주 중에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가고, 꺾이니까 그 다음에 누가 가요? 셀트리온이나 이제 저기 신라젠 같은 코스닥 바이오주 대장주가 가고, 이게 딱 꺾이니까 형님 쉬세요 그러면서 동생들이 쭉 간 거죠. 누구예요? 후발주자들. 그죠? 네, 이게 간 거예요. 이게 딱 꺾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지수는 계속 옆으로 돌고 있었거든요. 꺾이니까 그때 꺾일 때쯤에 뭐였냐면 기가 막힙니다. 아까 바이오톡스텍하고 그 파미슬 고점이 언제예요? 3월달에서 4월달 사이죠. 그쵸? 네. 4월달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판문점 가서 저 북한의 그 푸짐하신 분이랑 만나가지고 막 악수하고 막 그랬잖아요. 음? 북한의 푸짐하신 분 누군지 아시죠? 네. 평화회담, 평화회담도 아니지만 네. 그거 했잖아요. 그래서 대북주 언제부터 갔어요? 3, 4월달에 들썩거리다 4월달부터 뽑았잖아요. 그쵸? 네. 정책주 뭐를 사야 좋을지라고 물어보시는데 그 얘기해드리면 잘 버티실 수 있겠습니까? 정책 테마주 사야 된다고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모시고서 왜 3년 전에 지수 타령을 하고 있을까요? 아무리 정책 테마주 알려드리고 그죠? 어떤 정책에 갈지 그다음 어떤 종목에 갈지 얘기드리면 뭐예요? 지수가 조금만 흔들면 다 털릴 텐데.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지금 지수 얘기하는 줄 아세요? 다시 얘기해드릴게요. 정책주 얘기해드리면 뭐 할 건데요? 지수가 흔들면 털려버릴 건데. 다음 주에 공매도 제기하면서 개인들이 불안해서 지수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 때문에 지수가 급락이 안 나와도 혹시라도 공매도 때문에 잘못될까봐 개인들이 투매를 할 수 있어요. 코스닥 지수 하루에 2% 3%씩 하락시키면 여러분들 견뎌낼 자신 있겠어요? 다시 얘기해드릴게요. 좋은 종목 사드리면 뭐예요? 지수 보고 털릴 텐데. 반드시 털립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으면 4번 찍어주시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베이스가 깔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베이스를 깔아놓고 거기서 이제 정책 얘기하고 종목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목 아파 죽겠어요. 이걸 해드리고서 얘기해야 돼요. 예전에 그 어떤 교수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향수 있죠, 향수. 잘 아실 거예요. 향수 많이 쓰시죠? 네. 비싼 향수는 그 베이스라고 하죠. 네. 기조제라고 하나? 네. 그 용어를 까먹었네요. 진짜 비싼 향수는 뭘 비싼 걸 쓰냐면 기조제 맞습니까? 하여튼 그 베이스. 네. 그거를 좋은 걸 쓴다고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야지 향이 오래 간다고. 그쵸? 똑같은 거예요. 지금 기초를 확 잡아놓는 거예요. 지수가 아무리 흔들어도 여러분들 안 털리게 하려고. 왜 문자방보다 라이브 회원들이 수익률이 더 좋은 줄 아세요? 종목 똑같고 똑같은 시간에 매수 매도세를 내는데 라이브 회원들이 더 수익을 잘 내는 이유는 하루 종일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네, 이런 교육을 계속 시킵니다. 네, 듣다 보면 네, 종목을 털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잘 가시는 거예요. 비중 조절 잘하게 만들어드리고. 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네. 그래서 2, 3, 4월 달까지 이렇게 바이오주들이 가다가 누가 갔어요? 대북주들이 날랐잖아요. 그 당시에 많이 갔던 게 뭐예요? 잘 아시잖아요. 철도주 중에서 푸른 기술. 어제 대북주 얘기 잠깐 해드렸는데 해보세요. 날랐잖아요. 언제부터 갔어요? 3, 4월 달부터 들었다 놨다 껐덕껐덕거리다가 5, 6 촥 뽑아갔잖아요. 3, 4월 달에 밑에서 작업하잖아요.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때가 뭐였어요? 바이오주 고점 찍고서 들었다 놨다 할 때 아니에요. 바이오주가 여기에서 3, 4월 달에 꼭지에서 들었다 놨다 했었고, 그죠? 여기 뭐예요? 대북주들이 3, 4월 달에 밑에서 들었다 놨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개인들은 어디에만 있었겠어요? 여기에만 있었던 거예요. 바이오톡스텍이 또 가지 않을까요? 파미셀이 또 가지 않을까요? 신라젠 끝났나요? 계속 그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분도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당시에 뭘 보면 돼요? 신라젠을 보면 되잖아요. 그때 신라젠 갖고 사람들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그때 언제냐면 여기에요. 제가 덕성이나 뭐 이제 그 웅진 같은 거 갖고 제가 그러잖아요. 끝난 건 아니다. 하지만 굉장히 피곤해지실 거예요. 어지간하면 다른 거 하세요 그랬죠. 왜 그랬는 줄 아세요? 고점을 이렇게 크게 찍고 개인들이 부주식을 많이 사면 옆으로 돌린다고 한참. 운이 나쁘면 가는 경우도 생겨요. 이렇게. 끝난 건 아닌데 이거라니까요.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밑에서 그렇게 많이 올라온 주식이 그때 신라젠이었는데
사람들은 11월 달 고점 찍었죠. 그때부터 12월, 1월, 2월, 3월, 4월 달 동안 뭐 했어요? 여기에서 나오지를 못한 거예요. 신라젠 또 갈 수 있을까요? 물 탈까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 이것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나 신라젠이 간 게 아니라 누가 가요? 바이오 부대장도, 바이오 이제 후발주들이 급등을 하고 그게 꺾이니까 3월 달, 4월 달 누가 가요? 대북주들이 껐덕껐덕거리다 그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젠하고 셀트리온이랑 그때 삼성전자 들고 있던 분들은 뭐 했어요? 그냥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노숙했다고. 노숙. 여기 들어가갖고 못 나오는 거예요. 집에도 못 가고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속 터지셨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하고 있다니까요. 여기서 그랬잖아요. 신라 저기 뭐야 덕성이나 이런 거 과열됐으니까 잡지 마시라고. 수완ANT 어지간하면 파시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이걸 겪지 마시라고. 사람들 여기다가 묶어놓는다니까요. 사람들 여기다가 묶어놓고 밑에서 뭐가 들썩들썩거려요. 그래서 그게 간다니까요. 사람들 여기 관심이 없어요. 얘기를 해줘도 무시해요. 왜요? 재미없어 보이고. 이거 언제 가겠어? 이래요. 다 일로 갑니다. 이해되시죠? 네. 저도 유튜브 방송하고 있는데 제가 유튜브에 조회수 높이려고 하면 저도 높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다른 얘기 하잖아요. 네. 남들 관심 없는 얘기. 밑에 거 사라고. 왜 자꾸 이런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삼성전자, 셀트리온, 신라젠, 바이오톡스텍, 파미셀, 나중에 대북주 이런 식으로 쫙 펼쳐져서 갔어요. 대북주가 떨어지고 끝났을까요? 다른 거 또 갔어요. 계속 순환매가 도는 거죠. 로테이션. 네, 계속 순환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대선주 얘기를 좀 해야죠. 그죠? 시간이 별로 안 남았긴 했는데 15분 정도 남았으니까 대선주 얘기를 이제 대선주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를 비교해 볼까요? 현재까지 똑같은 게 뭐예요? 그 전에 뭐가 같다고요? 삼성전자. 그 다음에 바이오, 셀트리온, 신라젠. 그 다음에 바이오, 이제 후발주자 같죠? 그 다음에 대북주가 같네요. 이런 식으로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은요. 삼성전자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이번에도 갔잖아요. 바이오주 코로나 때문에 갔잖아요. 셀트리온 똑같이 갔고 그 다음에 뭐가 갔어요? 그때는 신라젠, 지금은 시젠. 되게 재밌는 게 신라젠이랑 이따 시간 나시고 보세요. 신라젠하고 시젠하고 이름도 비슷하죠? 근데 신라젠이랑 시젠이랑 올라온 가격대하고요. 가격대까지는 아니고 그 상승 비율이랑 차트가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건 시간이 안 되니까 요거 한번 보세요. 차트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같은 사람이 만든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똑같이 생겼습니다.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똑같이 생겼어요. 심지어 떨어지는 것도 똑같이 생겼어요. 보시라니까요. 네, 바이오 후발주가 누구예요? 진단키트 뭐 기타 등등등 같잖아요. 그쵸?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 다음에 뭘로 넘어가는 거예요? 대북주가 아니고 대선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쵸? 그럼 대선주를 이제 볼게요. 대선주에서도 이 흐름이 나오거든요. 대선주 처음에 급등한 게 2018년 10월달 그때부터 대선주가 급등을 했는데 2018년 10월달에 대선주가 급등할 때 여러분들 이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대선주는요 지수가 좋을 때 급등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보혜양조라고 있죠. 저희 갖고 있다 얼마 전에 다 팔았는데 다 팔았으니까 얘기해도 되죠. 유시민 씨 관련주였죠. 여기 보시면 보혜양조가 엄청나게 급등했어요. 그때까지는 유시민 씨 인기가 괜찮았었어요. 네. 조국 장관 일 터지기 전까지. 네. 보시면 쫙 갔죠, 그죠? 네. 근데 보시면 언제부터 갔는 줄 아세요?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쭉 갔죠. 2018년 10월 달인데요. 2018년 10월 달에 지수가 어땠는 줄 아세요? 지수가 안 좋으면 대선주도 못 간다고요?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 2018년 10월 달에 지수가 뭐하고 있었는 줄 아세요? 네. 다이빙하고 있었어요. 모르셨죠? 다이빙하고 있을 때 여기에서 누가 간 거예요? 유시민 테마주가 왜 테마주 갈 게 없으니까 갈 거 없는데 대선주라도 가야 되겠네. 그래서 세력들이 대선주를 미룬 거예요. 제가 없었던 일을 우기는 게 아니라 항상 이랬다니까요. 잠시만요.
네. 그때도 지수가 안 좋을 때 초급등했죠. 지수가 보세요. 계속 안 좋았었어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달까지 지수는 계속 안 좋았어요. 근데 이때 이것만 갔느냐? 그때부터 누가 갔어요? 이낙연 관련주가 가죠. 그때 우두머리는 남선, 알미늄, 우선주. 언제부터 갔을까요? 보이시나요? 여기잖아요. 10월, 11월, 12월 달이에요. 이해되세요? 이때 갔다고 이때. 이게 시작이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자 5번 찍어주시고요. 네. 한 10분 남았는데 최대한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이해되세요? 지수가 안 좋을 때 간다니까요. 지난주에는 2011년도 거만 얘기해드렸죠. 그러니까 지수가 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안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지수 신경 쓰지 마시고 매집 좀 하세요. 매집 좀 하시라고. 네. 매집하시라고요. 딴 사람들은 시장이 안 좋으니까 현금 만들려고 하죠. 그런 사람들 많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죠? 네. 저는 뭐라 그래요? 매집하라고 그러잖아요. 후회하기 싫으시면 매집하셔야 돼요. 네. 그거를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발 좀 사시라고. 불안해하지 말고. 자, 재밌는 얘기 계속 해드릴게요. 나중에 이제 이낙연 씨 테마주가 언제 고점이었냐면 2020년 7월달이 고점이었어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낙연 씨가 이제 2020년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 대표로 이렇게 당 대표가 아니었죠 그때 아무튼 저 국무총리 하시다가 이제 뭐 국회의원 나오셨죠, 그죠? 근데 국회의원도 당선되고 그 이후에 뭐가 있었어요? 당 대표 이제 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이제 나가는 거였죠. 거의 될 가능성이 높았어요. 당 대표만 민주당 대표만 되면 대통령까지는 뭐 순탄에 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했죠. 이낙연 씨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들 많이 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주식을 많이 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낙연 씨의 지지율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거든요. 여기에요. 언제예요? 2020년 7월 달이죠. 그죠? 네, 잘 보세요. 그리고 뭐예요? 세력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여기서 밑에서 이렇게 눌림목을 만들면서 올렸죠. 그거랑 똑같이 생긴 걸 재현을 합니다. 왜요? 속이려고. 제발 속지 좀 마세요. 이거는 시간 없어요. 이거 오래 못하겠는데 밑에서 여기 대충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놨죠. 똑같이 만들잖아요. 심지어 거래량도 비슷해요. 개인들 물리게 버린 거예요. 자, 2020년 7월달이 대략 고점이죠. 자, 남선해민님 우선주가 그랬고 뭐가 있을게요? 서원 아시죠? 서원 고점이 언제예요? 여기잖아요. 저 밑에 눌림목이랑 똑같이 생긴 걸 만들어놔요. 속이려고. 이거는 속이는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속는 사람이 나쁜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속이는 사람보다 속는 사람이 나쁜 거라고요. 악고점에서 이만큼 올라온 주식을 지지율이 하늘을 찌를 때 그때 산 거예요. 40% 넘고 막 그럴 때. 근데 이낙연 테마주가 이렇게 고점을 찍고 이러고 있을 때 이분의 그 라이벌이 누구였어요? 이재명 씨였죠? 이재명 씨 테마주 중에 에이텍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밑에서 코로나 때 급락했다가 살아 돌아와서 7월 달에 꼭 누르고 있었어요. 이 눈치채셨어요?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제발 위에 있는 것 좀 그만 보고 밑에 있는 것 좀 찾으라고요. 무언가가 고점을 찍고 사람들 이렇게 이제 속이고 있을 때 밑에서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아닌 척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다른 게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언제부터 급등해요? 아까 남선알미늄 우선주가 그리고 서원이 하락하기 시작하니까 8, 9월 달에 쭉 하락하죠. 7, 8, 9 하락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재명 테마주 에이텍이 그때 에이텍이 대장이었어요. 에이텍이 꼭 늘어났다가 그때부터 쏘잖아요. 이건 언제예요? 이제 7월달, 8월달에 고점을 찍었겠죠, 그죠? 딱 찍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재명 씨의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가 훅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승 효과를 탄 거죠. 쫙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낙연 씨는 이제 재료가 없었어요, 더 이상. 왜냐면 국무총리 하셨죠.
국회의원 여러 번 했죠. 지금도 국회의원이시지만, 그죠? 네. 그 다음에 저 도지사까지 하셨죠. 국무총리 했죠. 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당대표까지. 대통령 빼곤 다 하셨는데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재료가 거의 다 사라진 거예요. 그거를 간파를 못하고 그때 이낙연 씨 주 들고 있던 분들이 고생하신 거예요. 영화제에서 아카데미상 받고 나면 더 이상 큰 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지율은요. 지지율은 40%까지 가면 더 이상 효과가 없어요. 이 이상은 잘 안 나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8월달이죠. 찍어놓고 뭐 했을까요?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렇게 쭉 누르고 있다가 누를 때 그때 윤석열 테마주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재밌다니까요. 덕성 이재명 테마주가 날아다닐 때 윤석열 테마주들은 누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0월, 11월 달부터 쭉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죠? 네. 이게 11월하고 12월 달 윤석열 테마주가 고점을 찍고 딱 누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누가 가요? 이재명 테마주 중에서 다른 게 튀어나오죠. 앞에서 많이 못 갔던 토탈스포트가 11월, 12월 달에 윤석열 테마주 누르니까 12월이죠. 그때부터 쭉 가는 거예요. 안 재밌으세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꾹 눌러요. 힘드니까, 과열되니까. 쭉 눌러서 더 이상 못 가고 버벅버벅 거리니까 그때부터 누가 준비하고 있어요? 윤석열 테마주가 3월 달에 딱 재료 나오는 순간 바로 튀어 올라가 버린 겁니다. 순서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갔어요? 눌러져 있던 윤석열 테마주 또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시소환이에요. 한쪽이 오르면 반대편을 누른다고. 근데 올라가면 무거우니까 떨어지겠죠. 그럼 다시 올라간다고. 그렇게 하면서 사다리 타듯이 계속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에이텍이나 덕성이나 이재명 테마주나 윤석열 테마주나 많이 올라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선주가 끝났다라고 오판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천만에요. 인맥주는요. 네. 그 진짜로 그냥 저기 어디요? 그 일식집 가면 요즘에도 처음에 뭐 줘요? 가벼운 뭐 죽이나 뭐 스프 같은 거 주죠. 거의 죽 같은 거 주죠, 그죠? 네. 죽입니다, 죽. 일식집에서 나오는 죽. 네. 그거 드시고 오늘 내가 최고의 그 일식 요리를 먹었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리를 다 먹어본 사람은 옆에 있다가 기가 막히는 거예요. 죽 먹고 잘 먹었대요. 얼마나 옆에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네. 네? 제 마음을 이해하시겠어요? 네. 죽 정도밖에 안 드셨는 거라니까요. 죽. 네. 이거예요. 그럼 이 다음에 뭐가 할까요? 뭐겠어요? 인맥주 얼추 다 갔잖아요 이제. 그렇죠? 인맥주 얼추 다 갔잖아요. 뭐가 겠어요? 정책주 가는 거죠. 정책주가 많이 갔다고 생각하세요? 예, 김옥달님 어서 오세요. 네. 아까 그러더라고요. 정책주 다 갔다고 누가. 얘기해 보세요. 관계 뭐가 있는지. 저한테 거꾸로 얘기해 보세요. 대답 못 하실걸요? 그쵸? 예. 시작이에요. 아까 지수 얘기를 좀 안 했으면은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많이 못 했거든요. 제가 준비한 지금 강의 노트가 있는데 3분의 1도 못 했어요. 이재명 씨도 인맥주만 위주로 갔지 정책주가 사실 간 게 없습니다. 윤석열 씨도 인맥주가 다 간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인맥주도 덜 갔는데 정책주는 갔겠어요? 아직 제대로 가지도 않았어요. 윤석열 씨가 지금 뭐 누구누구 만나러 댕긴다 그 소리만 해도 그냥 날라댕기죠 종목들이. 그쵸?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정치하겠다고 얘기하고 나와서 한마디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불을 뿜겠죠. 그쵸?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그 종목들이 그러니까 뭐 대선주가 끝났냐 안 끝났냐 정책주가 가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요. 근데 초보들이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쓸데없는 것 갖고 싸워요. 초보들이. 예를 들어 볼게요. 낚시 초보자들 있죠? 낚시를 좀 좋아했었어요. 지금도 좋아하는데 낚시 초보자들이 뭐 갖고 싸우는 줄 아세요? 이게 얼마짜리인데 낚싯대 이런 데서는 뭐 이런 낚싯대를 써야 된다. 뭐 이상을 써야 된다. 스펙 얘기를 많이 해요. 스펙. 그리고 뭐 멀리 던져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를 써야 된다 그래요. 초보자들은 스펙 갖고 얘기합니다. 근데 고수들은요. 그냥 뭘 갖다 줘도 뭘 갖고 활용해도 잘 낚죠. 그 다음에 카메라. 제가 또 사진 찍는 거 좋아했었어요. 지금 못 찍는데 시간이 없어서.
카메라 그 사진 찍는 초보들이 이게 뭐 갖고 하는 줄 아세요? 스펙, 뭐 화소가 뭐 어떻다, 뭐 연사 능력이 어떻고 막 그래, 막 그런 얘기만 많이 합니다. 뭐에 좋고 막 그래, 스펙을 줄줄줄 외워요. 근데 고수들은 옛날 휴대폰 갖다 줘도 잘 찍어 옵니다. 카메라 찍을 때, 사진 찍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감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감성, 그 느낌, 그것도 예술이니까 감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골프 좋아하시죠? 골프 좋아하시는 많죠? 골프채가 중요합니까? 그 사람의 자세가 중요합니까? 그 사람의 감각, 그죠? 그 운동신경, 그 다음에 자세, 즉 그 사람의 경험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노하우, 사진도 똑같아요. 노하우더라고요. 네. 감성도 타고나야 되는 게 있지만 노력하면 되더라고요. 그것도. 그럼 뭐예요? 노력, 경험, 낚시꾼도 마찬가지예요. 물고기가 지금 이 시간에 어디에 모여 있을지, 지금 물고기들이 뭐가 좋아할지, 즉 물고기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입장이 아니고 물고기가 지금 뭐를 좋아할까, 그죠? 그 걔네들이 좋아하는 걸 줘야지 어디에 있는지 찾아가야 되는 거죠. 나한테 오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중요한 건 뭐예요? 노하우예요. 그리고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즉 세력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정책 쪽 네이버에 검색해가지고 어디 유튜브 방송 그냥 처음 보는 사람 두세 개 듣는다고 해서 종목이 나오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목 들이면 들고 갈 자신 있으세요? 지수가 분명히 이제 흔들릴 텐데 다 털립니다. 최근에 종목을 제가 정책주하나 추천해봤더니 최근에 들어온 신규 회원 중에 몇 명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흔드니까 정신없나 봐요. 네. 못 견딥니다. 왜요? 수익은 빨리 내고 싶고 이런 얘기는 듣기 싫어하고, 그래서 수익이 그분들은 안 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좀 방송 더 하고 싶은데 네. 지금 이렇게 하다간 10시간 넘으면 안 끝나요. 나머지 내일 해드릴게요. 이낙연 씨 정책주, 그 다음에 옛날 윌비스, 뭐 옛날 정책주 있죠? 최근 3년 전, 5년 전, 10년 전에 있었던 정책주들 쭉 지금 얘기해드리려고 적어왔는데 내일 해드릴게요. 내일 금요일이죠? 금요일 특집으로. 네. 아무튼 지금 뭐예요? 지수가 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이, 여러분들의 머리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매주 잘 해놓으셨어요? 잘 잡고 계세요. 수익 내는 방법은 간단해요. 첫 번째 매직, 두 번째 안 속는다, 세 번째 끝까지 안 속는다, 네 번째 끝까지 안 털린답니다. 네. 잘 참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 마음이 편안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미수, 신용미수 몰빵하지 마시고 분산 투자 적절히 하시면서 본인들 성향에 맞게 분산 투자 적절히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믿음 지키세요. 아셨죠?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매수한 종목, 그 종목에 있는 세력, 그죠? 그리고 그 종목을 추천한 전문가가 있다면 그 전문가 믿어주셔야 돼요. 본인 자신도 믿으셔야 되고. 네, 그래서 좋은 수익들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내일 얘기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과거의 정책주가 이러이러한 게 갔는데 거기에서 또 수많은 힌트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일은 그 얘기를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강의 노트 해놓은 거 안 버리고 내일 그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네. 자, 아무튼 지금 여러분들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이고 최근에 저희 방에서는 뭐 하고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남들은 붕 떠 있는 거, 네, 요것만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 회원들은 밑에서 여기 있는 거, 네, 여기서 매집하고 있습니다. 맨날 교육시키고 있어요. 이걸 왜 사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라고 얘기를 많이 해드리죠. 그 중에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것만 오늘 문자반 회원분들은 낮에 방송을 못 들으시니까 네, 우리 문자반 회원들 중에 또 열심히 하시는 또 문자반 회원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들으시라고 특별히 얘기한 거니까 여기 무방 회원분들도 같이 잘 듣고 참고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방송 도움 되셨나요? 네, 도움 되셨으면 오늘은 저기 9번 한번 찍어주시고 마치도록 하죠. 도움 되셨어요? 네. 결론은 뭐냐면 네, 힘내시라고요. 네, 겁내지 마시고 힘내세요. 네. 혼자 하기 힘들면은 회비 비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들어오시고 회원 가입 안내는 딱 이렇게 한마디만 할게요. 혼자 하기 힘들다, 도저히 답 안 나온다, 들어오세요. 네. 주식 20년, 30년씩 하신 분도 최근에 저희 방에 많이 들어오십니다. 네. 힘내시고요. 다 잘 될 거예요. 내일은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수익 내려고 욕심내시면은 주말 내내 불편하게 보내요. 욕심내지 마시고 내일은 정리 잘 하시고 네.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제 방송 끝나고 아시죠? 우리 황 소장님 또 명품 강의 또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네, 바로 이동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무소TV
유튜브에서 무소TV 그 진검승부도 검색하시고요. 황 소장님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네, 그쪽 들어가셔서 좋은 말씀 많이 들으세요. 네네. 자,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